네, 이번 선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 역시 부동산입니다. LH 사태와 후보들의 각종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또 부동산 관련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장 임기는 사실상 1년 조금 넘는데 이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공약들일까? 공약이 그냥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연세대학교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보니까 여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공격하는 것 같고 예. 야당 쪽에서는 도대체 부동산 제대로 정책을 펴질 못해갖고 엉망 무능력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냐, 아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느끼시기에도 부동산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 같습니까?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보실 겁니다. 예.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나 공직자, 공무원 일부 그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LH 사태 그분들이나 또 지금 후보자로 나서신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의 어떤 좀 투명하지 못한 부동산 어떤 이런 그 의혹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둘 다 똑같다고 느낄 겁니다. 그래서 그 박탈감은 뭐 똑같고요. 제가 볼 때는 이 LH 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속하게 그 빨리 대책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정리한 어떤 결과를 좀 보여주시고 또 3기 신도시하고 이사 대책을 좀 차질 없이 진행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또 이 의혹을 받는 두 후보께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해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. 네. 일단 서울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 공약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보상받고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라는 공약과 함께 반값 아파트, 평당 1,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. 특별히 뭐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. 뭐 초과이익 환수다, 안전진단 강화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못하게 방해하는 제도들만 잔뜩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지만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거예요. 결국 얘기는 큰 흐름으로는 대규모 공급하겠다. 예, 근데 맞습니다.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봐 주시죠. 일단 박영선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활성화의 어떤 수준을 기존의 어떤 정책에서 조금 더 완화해서 좀 활성화 수준에 멈추는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지금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수준에까지 이런 민간 위주의 어떤 형태를 좀 말씀을 주셨고 또 반값 아파트를 이제 박영선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존의 서울시 내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부지가 이제 지어진 것들이 한 30년 넘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. 한 20곳 정도 되는데요. 그 부분을 이제 토지 임대부로 해서 건축비만 하고 조금의 조경비를 해서 평당 1,000만 원. 반값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반값보다 더 저렴하겠죠. 지금 서울시 평균에 비하면 그런 정책하고 뭐 안심주택 30대 뭐 이런 거 던지셨고요. 공공좀 위주입니다.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는 이제 민간 위주로 좀 가죠. 재개발 재건축을 그대로 가자 이런 표현을 쓰셨고 뭐 7층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7층 규제 완화하고 35층도 층고를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죠. 안정화가 아니라. 그래서 공급이라는 면에서는 뭐 인정되나 지금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너무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좀 수위를 조절했으면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표현 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붙여드리고 싶은데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나 이쪽에서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다만 이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좀 부진했던 건 사실인데요. 이 그대로 맡기다 보면 우리가 기억에 나실 게 이렇게 강화된 이유가 그 재개발 조합장님 분들하고 또 이렇게 건설사들하고 비리 때문에 이 90년대, 2000년대 때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. 그래서 이게 강화가 된 거거든요. 근데 강화가 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공급 부족의 어떤 단초가 되니까 그걸 좀 잘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. 요건이 강화된 거지 뭐 못하게 막거나 이런 적은 없는 전혀 그런 건 말씀입니다. 아니죠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보면 30만, 36만 뭐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뜻은 똑같은 것 같고 다만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이 그동안 여당이 여권이 해오던 게 있으니까 공공주택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고
뭐 물론 오세훈 후보는 민간한테 다 맡기고 규제만 확 풀어주면 뭐든지 네, 할 수 맞습니다. 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. 근데 30만, 36만 뭐 사실 숫자가 비슷한데 이게 서울시장이 당장 해낼 수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까? 전제 조건이 있죠. 이제 전제. 국민들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예. 이분들이 6년이라는 기간이라를 산정을 하면 계산이 맞습니다. 아, 두 분 다 예, 던지신 6년. 것들이 디테일하게 더 짜놓으셨어요. 뭐 1년에 2만 3만이라서 뭐 재건축 재개발은 18만 5천 원. 근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중에 반은 이미 이제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 그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추진위원회하고 조합들이 진행하는 것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이제 맞춰보는 것들인데 6년을 계속 한다면 가능합니다. 제가 볼 때 계산을 해보면은. 예. 그러나 이제 다음에 시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허탈하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듣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분이 되시던 간에 예, 다음에 또 재선이 되신다라면은 가능한 수치로 이제 계산은 나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큰 무리는 없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서울시장이 되어서 네. 휘하 공무원들에게 자기의 어떤 취지나 정책 방향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의회 만나서 설득시키고 하다 보면 벌써 다음 선거 준비해야 될 예,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하나 초언드릴 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그걸 심사를 하거든요. 예.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던 도시의 관리계획상 그렇죠. 어떤 층고를 풀던 예. 도시계획위원회가 박원순 시장이 임기 시절에 2020년에 위촉이 됐어요. 예. 근데 이 기간이 2년입니다. 아, 임기 임기가 연한이. 그럼 아직 예.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되셔도 만약에 되신다 예, 하시더라도 박영선 선생님 누구가 도시계획위원회 그 이 30분을 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기존에 박원순 시장께서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성향 자체가 설득하는데 조금 시간이나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민주당 쪽에서 이쪽으로 만약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방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진짜 일일이 다 설득을 네, 방향성은 좀 맞춰지는 예.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이 되던 간에 예. 일단 뭐 안정성과 뭐 혁신 쪽인데 그 좀 잡음이 날 수 있는 좀 예. 시끄러울 수 있는 환경은 이제 오세훈 후보 쪽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죠. 제가 네. 볼 때는. 여당 후보로서는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아픈 부분이 집값은 제대로 못 잡은 것 같고 또 네, 하나 또 맞습니다. 세금은 세금대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원망도 많은데 박영선 후보가 세금 확 낮추겠다고 속히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그동안의 흐름하고 좀 다르거든요. 두 분 다 말씀 던지신 거 보면은 서울시장님은 서울시를 관리하시는 건데 예.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팩트를 들어가면 다 법을 고치는 것들이 많아요. 이런 내용들도요. 그러니까 시장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건의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건의만. 또 만약에 오세훈 시장님이 되신다 하시더라도 법을 고쳐달라고 또 설득을 하셔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인하에 대한 것은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6억 이하까지만 지금 재산세 경감이나 이제 선 그 충격 때문에 좀 완화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범위를 넓히자는 뜻 같아요.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.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라는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정청이랑 조율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금 인하나 이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이제 권하겠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두 후보가 이렇게 부동산에 열을 올리다 보면 도심의 35층 높이 제한은 그냥 다 풀리겠습니다. 누가 되든 간에. 그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그렇습니까? 35층. 왜냐하면 우리 강변에서 이제 한강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고층을 처음 던지셨고 예. 이번에는 이제 이사대책의 변창흠 장관께서 이제 고밀도 개발 뭐 얘기 던지셨잖아요. 잠실주공 2단지가 그 조건부 재건축으로 가운데만 50층을 하고 나머지는 좀 저층을 해서 균형을 좀 맞춘 형태 외에는 전부 35층 하기에는 이제 힘든 것이 뭐냐면요. 예. 뉴욕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데요. 형태가 허드슨강이 있고 강변에서 일단 떨어지고 그쪽에서 고층을 지을 경우에는 그 짓는 고층 지역의 어떤 원래 단지의 4분의 1이나 50%를 시민들한테 회수하는, 이제 환원하는 형태로 허가를 해줍니다. 예. 그러니까 강변은 공공재라고 보는 거죠. 강 주변을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5층을 올린다는 것이 경관이나 이런 강의 어떤 구조와 이런 걸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전제하에 가능하지 안 돌려주고 그 단지들의 수익만 창출하는 형태가 되면 뭐 시민들의 어떤 영풍을 좀 알 수도 좀 있겠죠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네. 전세값도 그렇고 좀 집값이 오르는 거는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네. 보입니다. 근데 이렇게 갑자기 뭐 두 당 후보들이 불을 지피고 하면은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썩이는 거 아닙니까?
예, 들썩이는 분위기는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예.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그동안 4년 동안 계속 정책을 계속 던졌잖아요. 그래서 작년 연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작년 국회 때 통과한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이 예. 다 완비가 이제 끝났습니다. 예. 그 효과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순간적으로는 일시적 반등이 뭐 불가피합니다. 두 후보 다 완화를 던졌기 때문에. 그러나 이제 그 주택을 매입하거나 또 매도하거나 환경 속에서 매입하는 입장에서 예. 여건이 지금 강화돼서 됐기 때문에 투자 여건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. 대출도 좀 규제가 돼 있고요.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나 제가 볼 때 이사 대책이 아마 조금 있다 이제 확정돼서 발표될 것이고 예. 그리고 LH 3기 신도시에 대한 그 정비를 하시고 나서 LH 사태 정리와 함께 같이 발표할 것 같아요. 예. 그럴 경우에 사전 분양이 이제 7월 1일이지 않습니까? 불과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 올리면 보선 결과가 어느 분이 되던 간에 1, 2개월 정도 약간 반등이 있을 수 있으나 예. 사전 분양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분위기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과 함께 신도시 분양이라는 물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다시 또 변곡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. 네. 한 사람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 정도 얘기를 꺼냈고 네. 한 사람은 그냥 다 풀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공약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예전에 뭐 뉴타운 개발이나 이때 막 광풍이 부는 것처럼 다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오긴 하거든요. 그 이제 오세훈 후보께서 그쪽을 이제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일단 집권 여당이 일단 다수석이잖아요. 아.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법을. 않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년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력하고 할 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뭐 잘 타협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을 안 바꾸겠다고 한다라면 이 어떤 뉴타운 광풍 이런 것을 네. 일으키기에는 조금은 여건이 좀 뭐 이렇게 탐탁치 않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한문도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, 뭐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막 던지지만 맞습니다. 예. 전문위원회 있고 시의회 있고 또 그렇습니다. 국회 있고 그래서 사실은 넘어야 할 산이나 거쳐야 될 어떤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뭐 그때그때 사람들 잘 지켜보면서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